지금까지는 컨트롤 범위 안에 놓여 있었지만 어쩌면 인간을 공격하는 AI가 들어올 수도 있다. 지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식을 습득하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AI가 박사급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 AI 사용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70에서 80%는 AI를 다 접해보신 분들이 있고 10%에서 많게는 20%까지는 유료 플랜을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 앞으로는 AI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진다. 유료 플랜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누구는 무료 플랜을 AI를 통해서 쓰고 누구는 유료 플랜을 쓰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에 있어서 거기서 정보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기 위해서 무료 플랜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스며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료 플랜에 대한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SK나 직장에서는 이미 AI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초기에는 챗GPT를 안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안 때문에 아예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쓰면은 보안도 지켜주면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제 챗GPT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일부 기술력이 있거나 내부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SK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인트라넷망과 같이 호용할 수 있는 이런 AI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제조기업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AI 프로그램을 각 생산 공정에 따라서 맞춤형 AI를 쓰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생겼다. 흔히 알고 계시는 챗GPT 제미나이가 아니라 아예 기업에 맞춤형의 AI를 만드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SLM 모델 형태로 외주 제작을 통해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부기관 자체에서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해당 기관에 맞는 챗봇 시스템이나 AI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법을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이런 서비스도 적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워드 문서나 PPT나 엑셀 파일을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반복 업무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 노하우를 이 클로드 스킬 기능에 탑재를 하게 되면 간단한 미션만 입력을 하더라도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나 PPT 파일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AI가 생성이 되고 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다. 단순한 미션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해내는 AI의 어떤 기술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 있죠?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수행하는 AI 비서. 네, 자비스입니다. 그 자비스가 현실화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AI 자동화와 맞물려서 올해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개념이 바이브 코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코딩을 몰라도 바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상세 페이지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것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 취업 칸반보드에 대한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리튼이라고 대한민국 AI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거기 대표가 이제 내년에는 AI가 컴퓨터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 그걸 이제 더 넘어서면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 AI가 2030년에서 2031년에 도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AI가 우리의 어떤 컨트롤 범위 안에 놓여 있었지만 어쩌면 인간을 공격하는 AI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관점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좀 더 덧붙여서 일론 머스크가 포브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I think digital intelligence will exceed the sum of all human intelligence. I would predict that the economy is probably twice its current size in 5, maybe 6 years.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전망을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AI의
어떤 사용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점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올 연말에 아마 전 국민이 AI를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아마 좀 공유를 할 것 같고요. 기업에서도 앞다투어서 AI를 전환하기 위한 AX의 어떤 흐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챗GPT 3.5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 AI의 변화의 체감 속도가 시속 50km였다면 지금은 10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2배 이상 빨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니즈가 있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도 AI를 꼭 써야 될 수밖에 없네. AI의 능력을 갖춘 인재가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결과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대학교를 입시를 통해서 들어가고 회사 입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AI가 박사급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똑똑한 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 지식의 습득에서 지식의 활용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